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력에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 카카오 함량 72%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 정말 중요한 보험 전략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까먹지 않게끔 메모도 하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하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간병인 보험 지원 일당 대 사용 일당 비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 두 가지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하연입니다. 오늘의 생생 라이프 팁 시간에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핵가족화되면서 누군가 나를 간병하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사용 일당 두 가지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간병인 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지금 현재 1일 기준으로 일반 요양이라든지 그리고 항암 치료, 말기 암 치료,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9만 원부터 10만 원, 그리고 11만 원부터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들이 보통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간당 추가 비용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한 10만 원 이상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 비용 같은 경우는 실손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험으로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험으로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당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 이렇게 두 가지로 보험회사는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간병인 지원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일 때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비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 특약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 중에 똑같습니다. 지금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여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에는 간병인을 본인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직접 이제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거를 보험회사에서 가입 금액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으로 지원을 받느냐 혹은 돈으로 지원을 받느냐 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한번 어떤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당연히 병원을 가는 게 상해 또는 질병이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상해나 질병으로 갔을 때 특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상해로 생활 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서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1일당,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병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제 입원을 해야 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간병인을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은 48시간 이내 이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간병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첫날에 신청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다 그러면 한 3일째부터 간병인을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병인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적혀져 있는 입원 일당 금액이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적혀져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일반 상해 입원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을 만약에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내가 간병인이 굳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고 혼자서 뭐 케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적혀져 있는 아까 제가 10,000원에서 3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고 통합 간병 서비스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가 그 케어나 뭐 간병인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회 입원 일당 180일 한도로 해서 이 금액을 더해서 만약에 10,000원이라면 10,000원을 플러스해서 20,000원을 지급을 받는 거고요. 20,000원이라면 20,000원을 더해서 40,000원을 지급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맨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일당 이 특약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50세 여성분 주부 기준으로 했을 때 특약은 딱 2가지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 계약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본 계약을 가장 최소로 26원 4원 이렇게 30원밖에 안 하죠. 요거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해서 간병인에 관련된 것들을 최소 10,000원부터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간병인을 지원을 받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인을 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여기 적혀져 있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 입원 일당이라든지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시는데 그걸 대신해서도 이런 간병인 지원으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질병 입원 일당이나 이런 것들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입을 안 하시고 차라리 이런 거를 대체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료는 20,000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뭐 약을 드시거나 뭐 예전에 아팠거나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죠. 대신에 보험료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비쌀 수는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보험사별로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간병인 지원 일단 그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장점 같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을 했을 때 지출되는 금액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간병인을 구해야 되는데 뭐 찾아보거나 검색해보거나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뭐 제휴되어 있는 간병인을 따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고스러움이 없는 거고요. 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가입 금액으로 따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비용적인 부분으로 그래도 하루에 1-2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뭐 이런 곳에 차별이 없이 보장이 다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년 단위 갱신으로 되어 있고 보통 3년 단위도 있고요. 또 5년, 그리고 10년.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는 한 3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장 10년까지 갱신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으로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서 내가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에 이틀 전에 신청을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텀이 생길 수 있는 간병인을 신청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업체,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는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해랑 질병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내용은. 그래서 그냥 상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사용 상해 입원 일당 요양병원. 여긴 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이 제외된 거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3만 원의 비용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간병인을 대신했을 때 그때에는 2만 원의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금액은 15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간병인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쓰신 이후에 그다음에 비용을 청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7만 원 이상인 경우, 만약에 10만 원 정도 뭐 간병인 비용이 나오게 되면 100% 15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되겠죠. 그런데 7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50%의 금액밖에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7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이런 뭐 주계약, 기본 계약에 대해서는 최소로 구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질병, 상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제외, 그리고 요양병원일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그래서 1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상해 질병 똑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50세 여성 주부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이 건강하신 분이겠죠? 3만 4천 원으로 아까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지금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갱신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고 비갱신으로 구성을 하셔서 나중에 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15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점이랑 단점을 또 똑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비갱신형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제 갱신이 됐을 때에도 큰 리스크 없이 조금 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을 하시면 갱신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에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큰 비용을 보험료로 내면서 간병인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입을 미리 해놓게 되면은 노후에 이런 비용들을 본인이 받으실 수가 있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업체로 간병인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업체로 간병인이 좀 괜찮다 하는 곳으로 해서 간병인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 첫날부터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정해진 금액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간병인에 대한 비용들도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미래 가치에 대한 보장이 조금 어렵고요. 또 간병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장이 아예 없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비용으로 1, 2만 원 정도 비용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요양병원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금액들이 조금 적은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최근에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호자나 개인고용 간병인을 대신해서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 그러니까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가 간병인을 대신해서 케어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서 24시간 이런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간병을 받을 수가 있고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및 비용을 덜 수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7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제약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체크해 보실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따로 내가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되거나 혹은 간병보험이 있으면 간병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동이 가능해야 환자 스스로. 지금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병원에서는 굉장히 중증 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 간호사나 뭐 간호조무사가 케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약간의 좀 골라서 환자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조금씩 있고요. 1:1 케어가 아니라서 뭐 한 명이 여러 명, 뭐 10명이라든지 15명 이렇게 케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이런 곁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보호자가 상주가 불가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케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은 곳들이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이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간병인 사용 일당 그리고 지원 일당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에 대한 차이점부터 각각의 장단점 정말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박선희 전문가님 그리고 김진수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유지와 해지가 고민인 보험입니다. 요즘 나오는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진 보험을 해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유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유지와 해지 어떤 쪽이 나을지 관련해서 우리 박선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존 보험을 해지할 때 발생되는 작은 손해 때문에 리모델링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좋은 보험을 유지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 큰 손실을 나중에 지금 당장 보여지는 작은 손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꼭 해지해야 되는 보험과 유지해야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저만 그런 거일진 모르겠지만 납부했던 기간과 돈을 생각하면 사실 그 해지가 섣불리 좀 해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들긴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또 봐야 문제점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그쵸. 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기간이 있는데 무턱대고 해지 아무리 내가 좋은 보험이 있다라고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꼭 그래도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저희 쪽으로 상담을 주신 분은 40대 주부신데요. 이분 역시 요즘 보험이 자꾸 좋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보험 권유를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꼭 이거를 해지를 하고 내가 다시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의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역들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H생명의 CI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장 내역으로는 주계약 5천만 원, 사망보험금이죠. 5천만 원과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을 진단을 받았을 때 4천만 원을 미리 선지급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종신 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과 1/3종 수술 특약이라고 해서 4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 하루에 2만 원씩 보장이 되는 상품인데 3일 초과시, 그러니까 즉 4일째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입원 질당 또한 마찬가지로 3만 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납보험료는 10만 7,500원으로 20년 동안 내시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특약 같은 경우는 80세에 만기가 끝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납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해지를 하시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CI 보험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기간을 고려를 본다라고 하면은 해지만이 답은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액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D손해보험사에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상해 사망 5천만 원과 암진단비 3천만 원, 거기에 또 암진단비를 3년마다 갱신되는 그런 상품으로 4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뇌졸중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또한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기타 수술비, 질병 상해 입원비, 골절 진단비, 상해 의료비 등을 준비를 하셨는데 질병 상해 의료비와 골절 진단비,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셨고 월납보험료는 15만 6천 원으로 15년 동안만 내시고 80세에 만기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도 이미 납입 기간이 반 이상을 납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그리고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좋은 상품들도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상품도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갱신형으로 된 특약들만 삭제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실손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질병상해 입원 의료비 1억 원과 통원 의료비 30만 원으로 지금 7만 5,8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세대 실손으로 아무래도 혜택은 이 상품이 훨씬 좋기는 하나 이미 보험료가 7만 원, 8만 원대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갱신율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 옛날 상품, 옛날 실손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래도 요즘 상품으로 계약 전환을 하셔서 월납 보험료를 좀 줄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S생명의 암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장 내역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여성계 쪽으로 유방암과 자궁암 진단비를 따로 준비를 하셨고, 월납보험료는 4만 원으로 보장 내역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세요.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15년 갱신형이라는 큰 단점이 있죠. 15년마다 갱신이 되는 상품으로 아직 40대 초반이신 우리 시청자님께는 맞지 않는 보험으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해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생명사의 연금 저축을 준비를 하셨어요. 월납보험료 20만 원을 20년 동안 내시는 건데, 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사실 주된 목적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뭐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전업주부시고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잘못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 맞는 연금 보험으로 좀 대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로 발생이 되는 그 세금을 납입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게 없다라는 증빙 서류를 꼭 제출을 하셔야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지 되시고요. 이렇게 5건으로 해서 월납보험료 지금 57만 9천 원 정도 납입 중에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을 납입하시는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다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조정해야 될 부분과 또 과감하게 해지를 해야 될 것들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물론 보장 내용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불필요한 특약이라든지 목적이 안 맞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감하게 해지를 하기엔 납입 기간이 좀 지났다라는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례 정말 해결책이 궁금해지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리모델링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 H생명의 CI 종신보험 있었잖아요.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납입하신 지 오래되셨고, 그리고 또 무턱대고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감액완납이라는 제도를 추천드렸습니다. 감액완납 제도란 그 담보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지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3천만 원으로 좀 감액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미리 한 번에 내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장 내역은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걸리게 되면 기존에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2,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과 1.3종 수술 특약,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보험료를 좀 남은 보험료를 지금까지 쌓여 있는 적립금으로 내게 되면 앞으로는 월납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끝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손해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해지를 하기보다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담보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비록 만기가 80세로 짧기는 하지만 그 만기만 조금 조정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중간에 있었던 이제 갱신형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런 갱신형 담보들만 삭제를 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1세대 실손이 좋기는 하나 보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전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월납보험료를 줄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질병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과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월납보험료는 12,800원으로 기존에 뭐 7, 8만 원 내고 있던 것을 12,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이 되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렇게 월납보험료가 줄어드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제가 하나 따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보장 내역으로는 상해 사망 5천만 원과 암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이 이대 질환 수술비 또한 1,000만 원으로 보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1호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그리고 131대 질병 수술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보완해 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등으로 월납보험료는 10만 9천 원에서 20년 동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80세 이후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세까지 이렇게 기간 동안 보완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연금저축보험 드는 상품은 제가 연금보험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맞는 상품으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납입보험료 기존에 20만 원 내고 계시던 거를 그대로 20년 동안 다시 20년 동안을 이제 하게 되면은 70세를 기준으로 이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납입 총액은 4,800만 원 정도 지금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70세에 개시를 하게 되면은 월납 약 46만 원씩 평생토록 지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생 연금액이 9,800만 원 정도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청자님께 맞지 않는 연금 저축 상품을 연금 보험으로 이렇게 대체해 드렸고요.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액이지만 노후까지도 제가 다시 설계를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월 보험료는 한 43만 원 정도로 해서 10만 원 정도는 다운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장에서부터 노후 설계까지 꼼꼼하게 보완해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 유지와 해지 말고도 감액 완납이라든지 계약 전환 그리고 갱신 특약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한번 잘못된 길로 이렇게 발을 들이다 보면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사실 그 수렁에 점점 더 깊게 빠지잖아요. 비록 시간과 비용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루빨리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잘못 가입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생각에 계속해서 시간이 끌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거는 하시고 좀 보완을 하실 것은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셔서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보험의 작은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는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나이나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보험이 빛을 보거나 빛을 발하게 되죠. 이 어린이 보험은 장기간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오랜 기간 빛을 보길 바라실 텐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우리 관련해서 김진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추세가 또 이 어린이 보험을 선물처럼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옷에 맞는 순서에 맞게끔 옷을 이제 입으시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필요한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후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후순위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보험에 대한 순서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어린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어린이 보험 어렸을 때만 보장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성인보다는 더 어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순서가 궁금해지죠.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의 보험이 고민이 돼서 신청을 주신 시청자님이세요. 이 자녀가 15살이 되자 이제 주변 설계사가 와가지고 이제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리모델링을 5년 전에 이미 진행을 하셨던 분인데요. 근데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고 자세히 증권을 보시니까 주계약이 또 사망으로 되어 있어서 보장에 대한 부분도 잘 가입을 하셨나라는 고민 끝에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님이십니다. 예, 우선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험은 크게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A생명사에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2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건강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약들을 몇 가지를 가입을 하셨는데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비 3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에는 제가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갓 20살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잘못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나머지에 있는 이 건강 진단비 특약들 있잖아요. 암진단비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출혈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협소하지만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 만기가 80세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자녀분한테 상당히 불합리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재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 있는 상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20년 납 100세 만기에 보험료는 3만 원을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1억 원, 그다음에 50% 이상 1억 원으로 각각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복층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80% 50%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꼭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에 비례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 이상, 80% 이상에 대한 후유장애는 거의 받지 못하는 후유장애 특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재해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골절진단비 20만 원, 상당히 보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만 원이라는 금액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 3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3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을 납입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존 보험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자녀분한테 맞지 않은 종신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진단금은 보장 범위가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만기는 되게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분한테 지금 지출되시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상해보험 포함해서 28만 원이라는 금액을 납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자녀분한테 이 보험을 물려주실 텐데 보장에 대한 부분은 협소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 물려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실손 의료비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꼭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사실 좀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크게 보험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실손 의료비 있잖아요.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꼭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A손해보험사에 있는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단돈 7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입원했을 시 상해나 질병에도 상관없이 입원을 했을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통원을 했을 시 20만 원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병원을 가셨을 때 병원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실손 의료비가 보험료 7천
7,0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 손해보험에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뭐 30세까지만 보장받고 20세까지만 보장받고가 아니라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는 단돈 1원 하나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2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뇌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5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을 각각 준비를 해드렸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준비해드렸고 여기에다가 질병 상해, 그다음에 142대에 대한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앞서서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80% 이상 후유장애밖에 없으셨잖아요. 3%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로 이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전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표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시기 전에는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고 계시던 게 보험료는 12만 7천 원으로 매월 15만 3천 원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셨고요.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은 암 진단비 3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됐던 게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했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장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났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앞서서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으셨던 부분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보험에서는 뇌나 심장에 대한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상해 후유장애가 50% 이상, 80% 이상 후유장애를 받던 거를 3% 이상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이 실손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없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존의 보험을 그냥 가입을 하시고 협심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단돈 1원 하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수술비에 대한 부분은 대략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고 여기다 병원비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은 대략 1억 원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게다가 보험료 자체도 매월 15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절감하시는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렇듯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무조건 비싼 보험이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해결책 덕분에 이 암, 뇌, 심, 여기에 실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걱정이 한시름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제 별명이 보험 셰프입니다. 보험 셰프인 이유는요. 저는 이 보험이 요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요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예 못 먹는 상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덜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어떠한 회사를 선택을 하냐 또는 어떠한 특약을 넣고 빼냐에 따라서 보험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시청자님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을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면은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하시는 거랑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한 회사에서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회사랑 어떠한 특약이 있는지 약관을 좀 귀찮으시더라도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쯤은 보시고 제대로 알아보신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험도 요리처럼 요리사가 누구냐 또 요리 방법은 어떤지에 따라서 좋은 보험이 되거나 나쁜 보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리 귀찮으셔도 이 다양한 보험과 보장들을 꼭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변액 CI 보험, 이 보장들 어떤 내용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말 그대로 변액보험, 변액 CI 보험 참 종류도 많고요. 정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변액이 무엇인지를 조금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쉽게 정말 말해서 변액, 액수가 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적립금을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 실적이 좋을 때는 원금 이상의 많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을 채 받지 못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변액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CI 보험, 많이들 이제는 아시죠?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 종신보험에 CI 기능을 결합해서 만든 상품이잖아요. 거기에 또 변액 기능을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액 CI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는 게 내가 이것을 투자 성향, 나중에 많은 돈을 받고 싶어서 준비를 하셨는지,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장성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도 아니면 내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지를 좀 보험 목적을 뚜렷하신 분들께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웬만하시면 변액 CI 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험마다의 그 특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상품으로 꼭 잘 선택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변액이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과거에 가입한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 새롭게 나오는 실손보다 정말 좋은 건가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시청자님들한테 항상 설명드릴 때 이 실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좀 다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될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될까요?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0.00001초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손과 지금 4세대 실손 장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실손은 총 4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을 보통 1세대 실손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이 나왔고 현재는 4세대 실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2세대,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을 많이 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에 대한 장점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비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변동 주기가 5년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만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산재라든지 아니면 한의원에 대한 부분도 소소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됐을 때 이 갱신율 자체가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찾아뵀던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65세셨는데 실손이 이번에 한번 갱신됐는데 3.5배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실손이 7만 원밖에 납입을 하지 않으셨는데 갱신된다라고 하면서 25만 원에 대한 돈을 납입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우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길고 본인 부담금이 없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이제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 장단점이 있고요. 이 현재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 비급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비급여 3종 특약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본인 부담금이 기존 보험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갱신됐을 때 갱신에 대한 폭이 상당히 미미하게 갱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과거 실손들보다는 높지만 한 번 올랐을 때 내가 치료받은 만큼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개인 할증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이 개인 할증 제도로 갱신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